indications of the stories of homeless man and the women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공유했대요.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범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설명할 문제는요, 저번 7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현대시 문제입니다. 뭐 항상 봤었던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 있는 시들, 시 두 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시는 아니에요. 등급은 1등급을 잡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알려진 시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읽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얘도 잡고 체크포인트는 항상 같습니다. 일단은 보기를 이해해야 하고요. 보기를 기준으로 감상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좀 보시면요. 죽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는 지금 죽음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을 하고 안에서 그 얘기가 있겠죠. 삶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죽음에 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에서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의 현실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꿈속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꿈에서 있었던 얘기가 현실에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는 기영도의 시인데, 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봄에 누이가 죽었나 봐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한 상실감, 슬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보기는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는 이제 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꿈에 들어가죠. 이 안에서 이제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걸 깨닫고 이게 꿈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꿈 밖으로 나와 있을 때도 지금 이게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있대요. 근데 이때 누이가 죽었는 모양입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흔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상실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아까 보기에서 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꿈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다. 그 훤출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송아리가 돌고 해바라기 숲속에서는 갑자기 수천 마리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천 마리의 낫닭이 기슬치며 우렸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온통 해바라기가 가득하고 또 닭이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게 삶하고 죽음이 연결됐다라고 하는데 조영진 선생님, 여기까지는 삶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란 바다가 보이는 산 모퉁이 길로 꽃상여가 상여라고 했으니까 이제 슬슬 여기서 죽음의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고요.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삶의 세계하고 죽음의 세계, 바다겠죠. 이게 지금 뭘로 연결이 된 거죠? 조영진 선생님. 지금 여기 꽃사양을 하나 가고 있는데 산모퉁이 길로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삶하고 죽음이 산모퉁이 길, 꿈속 세계에서 산모퉁이 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예, 죽음의 세계로 가는 배겠죠. 자, 오색 비단으로 도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수염신 논 한 분이 그 배전에 기대어 피를 불었다. 배전에서, 그러니까 이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이니까 죽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어떤 노인일 겁니다.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자, 꽃상에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죽음의 세계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이제 꿈이 깬 겁니다. 깼을 때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은 일종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까 복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꿈의 이야기가,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꿈의 이야기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좀 올려보시죠. 이거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인데, 누이여 또다시 은비를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 또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누이가 그냥 방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죽은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누이의 죽음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죄송합니다.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했다라는 걸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소리 없이 꺾여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해서 봄이 왔다. 봄이 오고 누이의 그떤 죽음에 관한 기억이 이제 슬슬 떠오릅니다.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세월이 뭐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 얘가 무식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 깔려있는 건 누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프니까 지금 세월이 가도 세월이 가는지 마는지 모른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가 가져간 시간과 네가 가져갔던 시간은 내가 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간 시간, 죽은 이후의 시간이겠죠. 이런 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시간들이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뼘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그냥 멍하니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햇덩이가 이글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햇볕이 따뜻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글거린대요. 보통 이런 경우는 따뜻하다가 아니라 뜨겁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나의 어떤 고통과 연결되는 거죠. 그걸 맨발로, 신발도 아니고 맨발로 산보를 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누이가 죽은 이후로 나는 시간이 지금 멈춰있는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슬픔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은 내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어김없이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슬픔과는 관계없이. 이슬턴 플립스의 엉겅퀴 바늘을 살려줬다. 봄은 살아있지 않는 것을 묻지 않는다. 자, 떠다니는 기억의 어렵장마다, 이 기억이 누구의 기억이었습니까? 조영기 선생님. 이 기억이 누구를 향한 기억이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기억은 여러 가지 기억이 있겠지만은 지금 복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억은 누이에 관한 기억인 거고,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그쵸? 죽은 누이에 관한 기억이 계속 쌓여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다. 그냥 시간을 멈추고 싶은데, 누이가 죽은 시간부터 멈추고 싶은데, 하나의 작은 죽음이 누이의 죽음일 겁니다.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는가.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은 누이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누이의 죽음이 불러오는 큰 슬픔 정도로 보고요. 나리나리 개나리, 노래 제목인데 진짜로 나리나리 개나리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자, 내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그런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꽃술을 편다는 건 뭐겠어요? 생명이, 그렇죠? 봄은 생명이 다시 움트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봄은 생명이 움트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누이가 죽은 슬픈 계절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시간이 나와 상관없이 가는 것처럼, 내 슬픔과는 상관없이 생명은 또 태어나고 찬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표현이 되게 이건 슬픈 표현인데, 누이가 죽어가지고 슬픈 나는 또다시 생명이 떠오르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꽃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걸 꺾어버리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경도, 여담인데 기용도 씨는 1989년에 20대 나이로 죽었고요. 극장에서 영화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하죠. 되게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슬픔이랄까 그런 걸 좀 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요. 이쪽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삶과 죽음이 지금 뭘로 연결이 되느냐?
이걸로 지금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좀 추가하려고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 나오면서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문은 아까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은 보기에서 이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와서도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죽음이 자 현실에서도 연결이 돼 있다. 예, 보기에 그대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산 모롱이길을 포인트는 산 모롱이길이죠. 예, 거쳐 바다로 감으로 산 모롱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좀 잠깐 체크했던 그냥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좀 보기를 보면요. 보기에서 지금 뭐냐면은 자,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문 밖의 현실에서도 문 밖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3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현실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타이밍에 나와야 맞을까요? 조영수 선생님.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해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문 안쪽입니다. 문 안쪽이고요. 실제로 이걸 깨닫는 것은 문 밖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 근데 문 안쪽에서 지금 현실에서도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가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 예,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을 거느린다. 아까 이 큰 죽음이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예, 이것도 그대로 특별한 설명 없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3점짜리 문제였는데 7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국어 모의고사가 최근에는 1등급이 80점대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7월 모의고사는 언어 매체 기준으로는 94점이어가지고 예전에 한 2015년 약간 좀 먼 때지만은 그 정도였고요. 1등급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가 낯선 시기긴 한데 크게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위 등급 학생들도 읽어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낯선 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읽어주는 게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독해력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제 1, 2등급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시된 대로 읽고 보기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하위 등급은 그걸 보여주고 나서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좀 확인하고 어떻게 읽어라라는 걸 좀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기 문제는 그냥 나옵니다.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시가 좀 낯선 시긴 하지만요. 읽어내기에 좀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읽어낸다라고 하면은 보기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좀 힘들까라는 그런 시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문제 보면서 하위 등급 기준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시 자체가 낯설어갖고 많이 어렵겠다. 그래서 시를 해석해 주는 게 관건인데 핵심 위주로 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게 참 인상 깊었고 사실 문제의 유형이 3번 같은 경우에 하위 등급 친구들은 1번 선택지랑 연계해갖고 되게 혼동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1번 선택지에 문을 경계로 이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3번도 이어져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쉽게 그렇게 접근하고 틀릴 확률이 높은데 그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딱 상위권 아이들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